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는 국내 배당주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분배금을 많이 지급하는 일드맥스 ETF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드맥스 ETF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활용해서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입니다. 국내 커버드콜 ETF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커버드콜 ETF에 비해서 옵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분배 수익률도 높고 변동성도 심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일드맥스 ETF들의 주가 변화와 분배금 현황에 대해 확인을 해보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드맥스 ETF는 48개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상장된 ETF들은 제외하고 40개 정도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리라고 불리는 TSLY는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입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42달러를 지급했고 분배 수익률은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1월부터 4월까지 주가가 40% 정도 하락하면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PLY와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VDY를 포함하여 지금 보이는 영상 속 일드맥스 ETF는 모두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ONY는 21%의 분배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가 39%나 하락하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FLY는 14%가 넘는 분배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주가도 3% 정도 상승해주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1월부터 지금까지 24%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NFLY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점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MSFO는 분배 수익률로 7.3%를 보이고 있고 주가는 12% 하락이 나타나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4.76%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부터 지금까지 8% 정도 주가 하락을 보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일드맥스 ETF들은 JP모건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JPMO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 페이팔, 모더나 등 투자자들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기업들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지만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일드맥스 ETF의 수익률도 매우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방어는 해주고 있지만 위안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MSTY는 분배 수익률과 주가 하락률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롱 포지션이 아닌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CRSH는 분배 수익률이 31%를 넘기고 있고 주가도 2% 정도 상승해주면서 총 33%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TSLY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2025년 4월까지는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숏 포지션을 활용한 FIAT, 엔비디아의 숏 포지션을 활용한 DIPS는 주가는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배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총 수익률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BABO와 금과 관련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GDXY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SMCY와 팔란티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PLTY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률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TSMC를 활용한 TSMY는 주가가 30% 넘게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속 일드맥스 ETF들도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40개 일드맥스 ETF 중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9개에 불과합니다. 9개 중에서도 CRSH, FIAT, YQQQ 등 기초 자산이 하락했을 때
상승하는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ETF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5년 4월에 들어와 관세 정책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드맥스 ETF가 적합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드맥스보다는 비과세 효과가 있는 국내 커버드 콜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일드맥스 ETF의 수익률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드맥스 ETF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하고 많은 분배금을 지급받는 만큼 세금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자산 중 극히 일부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배당주들이 과거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고 주주 환원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ISA 계좌, 연금저축으로 절세를 하며 투자를 할 수 있으니 현금 흐름이 필요하시다면 일드맥스 ETF보다는 국내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설명이 미흡할 수 있고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러한 상품도 있다는 것만 참고하셔서 투자 방향성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